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복지 예산 증가율이 낮아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정책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해 복지 분야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재정 증가율이 저조해 복지 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의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증가분과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증가 등 의무 지출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빼고는 예산 증가분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대는 지난해 총 지출이 전년보다 6억 원 늘어난 42조 1,808억 원이었지만 의무 지출 역시 3억 원이 늘어 실질 복지 예산 증가분은 3억 원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상위 계층 확대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등 각종 복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신규 수혜자도 거의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만 3천여 명 감소했고 긴급복지 항목에서 265억 1,400만 원가량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며 수급자 발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빈곤 한 개도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복지 예산액을 편성해놔도 그 예산액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공적 전대체계가 대폭 확대돼야 되고. 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활동지원 급여의 실제 집행률이 87.5%에 그쳤다며 이는 정부가 장애 등급 심사 기준을 강화해 1, 2급 판정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 등의 정책을 펴므로써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중앙정부의 보조율 현실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기도의 복지 소외계층 전담 발굴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방문 가구는 3배 이상 늘었고 지원 가구는 5배나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황 씨 어르신. 길거리에서 주운 옷가지를 판 30만 원이 한 달 소득의 전부입니다. 특히 치아가 없어 죽이나 스프 등 유동식만 먹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쪽 마시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체중도 빠지고 영양 결핍도 오고 그래서 많이 어지럼증도 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평소 다니던 치과 원장의 제보를 통해 지금은 무한돌봄 생계비 지원은 물론 민간기업의 복지재단과 연계해 보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이장과 노인회장으로 구성된 무한돌봄이는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한 결과 제보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전담 발굴팀인 복지그늘 발굴팀을 조직한 경기도. 출범한 지 100일 만에 방문 가구 수는 3배 이상 늘었고 무한돌봄 지원을 받은 가구도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어르신들이 제보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대상자들은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특히 복지 발굴망 강화를 위해 위촉된 무한돌봄이도 1,300건에 달하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위축되신 무한돌봄 분들의 활동이 컸었습니다. 이분들의 자긍심과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향후 교육 및 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 도는 앞으로 규제 밖의 위기가정을 위해 민간 복지자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장애인 비하 용어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 씨는 20일 새벽 1시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 관련 심포지움에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바가 인증이라는 글을 올려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문 씨가 적은 정바가는 정신박야가의 줄임말로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피해 소송과 관련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담배 회사 KT&G, 필립 모리스 코리아, BAT 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피소된 담배 회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월 12일 첫 변론기일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중독성과 관련해 담배는 누구나 자유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미국의 담배 회사들이 24조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사례를 들며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9개월간 1,800여 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의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1,601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사례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체장애인협회가 신고한 21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주시는 A씨는 중징계하는 한편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A씨의 상급자들도 문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싱글맘들의 자립을 돕는 카페 이스턴이 사무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카페 이스턴은 수년간의 직업훈련을 받은 싱글맘들이 정식 바리스타로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수익금 전액은 싱글맘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이번에 문을 연 사무점은 서울 광화문 사랑의 열매 건물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동방사회복지회는 지난 2011년 카페 이스턴 1호점을 서대문구에 문을 연 데 이어 경기도 성남의 2호점인 카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를 따라 중간에 한국에 들어온 중도 입국 자녀 등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진로 캠프가 열렸습니다.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자신의 꿈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출신으로 성공한 가수 인순이 씨의 멘토링 시간.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번엔 자신들의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내가 가진 장단점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낯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느라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많았던 아이들.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오는 애들이니까 그날 문화도 서로 이렇게 서로도 말해주고 또 어떤 생활 방식도 말해주고 그리고 서로 뭐 말도 가르쳐주고 서로 모르니까 말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완전 신기했고요. 좋았어요. 교육장 앞 갯벌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며 놀다 보니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해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진로 캠프에는 80여 명의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자녀들이 참여해 3박 4일간의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부분들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인식을 좀 줄 수 있는 것. 또 대한민국이 우리를 얼마나 또 위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낀다면 경기도는 이번 캠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 지속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 원룸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 SH공사와 금천구는 노인들의 보행 편의와 승강기,
옥상 텃밭 등을 갖춘 16가구 규모의 원룸형 주택을 오는 10월까지 완공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장애인 자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제공 범위가 오는 9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보조기구 업체로 확대됩니다. 렌탈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의 장애 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등이며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오는 9월 20일 열릴 시각장애인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경연 주제는 돼지고기를 활용한 건강 힐링 요리로 참가 신청 기간은 9월 14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5일까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위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안동역에서를 부른 가수 진성이 WBC 복지TV와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위촉식 관계자는 가수 진성은 평소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나눔과 배려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옴을 인정받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 신문에서는 먼저 장애계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꽃동네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 1,200여 명이 정부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이행 약속을 촉구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끝으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의 기획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먼저 교황이 꽃동네를 방문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5일 꽃동네 거주 탈시설 장애인 모임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명동성당 앞에서 교황의 꽃동네 방문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전장현 박경석 대표는 꽃동네를 교황이 방문하는 것은 사유화된 거대 복지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의미만 남길 것이며 국제 장애계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행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장애계의 염원과 달리 교황은 지난 16일 꽃동네를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전국특수교육과 대학생연합회와 전국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가 지난 18일 중앙정부청사 후문에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특수교사가 확보되지 않아 특수교사 1인당 장애학생 10명이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는데요. 하지만 안행부 관계자들은 최대한 교원 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지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손정훈 씨를 통해 청소년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긴 복지원에서의 악몽 같은 일상과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알림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택배 주소 변경이나 수취인 확인 등의 문자로 위장해 첨부된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에 주소를 누르면 가짜 앱이 설치되고 바로 해킹을 당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